여보,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치. 이게 그 챙스 식당에서 이렇게 특산물이야, 특산물. 아, 비비네. 아니, 너는 밥을 먹는데 대화를 하면서 먹어야지. 이걸 뭐 그 하는 거니, 이게? 밥 좀 먹어라, 얘. 아, 냅둬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요즘 애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 때는 저렇지 않은데. 우리 지연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볼까? 그래요, 여보. 아니, 이 녀석이! 하나는 공부도 안 하고! 아, 나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컴퓨터 하는 거지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 인강 듣고 있는 거야, 인강. 뭐 영감? 아니, 네가 뭐 공부를 통해서 영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영감? 요즘 애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 때는 안 저랬는데. 청교도 신앙을 쫓아 이 목사님 말씀이 참 신령하단 말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봐야지. 아니, 무슨 기집애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 이게 인터넷 성경이야.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나 때는 안 저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말이 있다면 세대가 변하고 또 변해도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 차이를 좁히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교육의 흐름과 우리 아이들이 현재 놓여있는 환경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기의 인성교육 부재에 의한 사회성 부족을 다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접하는 환경, 처음 만나는 사람,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선생님이겠죠. 바로 이 선생님, 이때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결정되어지는데요. 에릭 에리슨이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빌리자면 아이들의 인성 발달 과정과 인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60개월까지 85%가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곧 이 말은 만 5세 이전에 어느 정도 아이들의 인성이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다른 자녀와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녀를 비하한다든지 하는 식의 부모님의 그 부정적인 언어와 일관성 되지 않는 행동에 따라 아이들은 똑같이 배우며 생각이 결정되어져 가고, 또 아이들의 생각이나 의사가 전달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듣는데 익숙하지 않는 상태로 인성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에 관심을 쏟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사회성 부족이라든지 고집, 폭력, 자기 교만, 자기 비하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영유아기의 대인관계는 어머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좋은 습관과 행동은 반복과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는 반면에 나쁜 것들은 스펀지에 빨려 들어가듯이 학습하지도 않는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가 밖에서 아주 너그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정반대로 얘! 너 왜 이러니? 하는 식의 아이에게 비춰지는 그 엄마의 행동들은 아이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바로 인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게 옳고 나쁜 건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친구 관계 속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행동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친구한테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의 좋지 않은 이중적 자아상이 곧바로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신체적 컴플렉스 해소와 부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보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우리가 인본주의 사고방식에서 신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취약전 아동의 사회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취약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지식을 넣어주는 것보다 아이가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남보다 더 똑똑하기를 원하지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는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부모님의 자아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사람마다는 자아상이 있습니다. 이 자아상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 자아상이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어져 있는 환경, 만나는 사람을 살펴보면 아마 가정환경과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선생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마, 아빠, 또 선생님이 얼마만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의 무심코 한 행동과 언어 습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아상의 그릇을 만들어주고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가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바로 이 그릇이란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가치와 인격에 대해서는 아이는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양육하라고 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먼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부모라면 어떨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않은 상태인 것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부모라면 자기 신체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특징적으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사물을 평가하게 되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하는 언어 습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바로 자아상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전 아이들의 사회성이 결정되는 시기에 부모와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 내성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우에는 좀 더 이 아이의 존재와 생각, 그들의 표현을 인정해주고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이 아이는 좀 더 사회생활을 편하게 배워가지 않을까요? 두 번째, 초중고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뉴욕에 살고 있는 약 15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사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의 하루 사용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4, 5, 6학년 아이들의 대답은 1시간 이하 사용한다가 40%이고요. 4시간 이상 사용한다가 30%입니다. 두세 시간은 각각 15%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방과 후 활동이나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학년인 경우일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많은 것이 텍스팅, 소셜 네트워크, 카카오톡 순이죠. 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중고등학생의 실태를 어떨까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4시간인 이상이 더 많았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중고등학생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까요? 초등학생과 조금 틀리게 나왔는데요. 텍스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은 카카오톡 순으로 나왔습니다. 공부에 사용하는 경우가 한 10% 정도고요. 30분 미만 사용한다도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경우는 폰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나왔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습에도 사용한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가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 많은 아이들이 컴퓨터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게임을 한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무려 8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설문지 조사 중에 성에 관해서 설문지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에 관해서 설문지 조사 결과를 보면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친구가 약 65% 정도 되고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약 12%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퍼센트가 작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10명 중에 1명은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궁금하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78% 이상이고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친구가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노코멘트가 2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 들어간다고 대답한 친구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험한 교육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더 심각한 것은 이제는 부모님이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나 성문제를 피해갈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이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교재는 성경이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